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치료인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12월 특례, 특히 2025학년도 12월 특례 후기, 그러니까 9월 신입학 전형을 마무리하며 라는 주제로 촬영했던 첫 번째 영상에 이은 두 번째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면접반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라기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한 일주일, 열흘여 전,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으로 보자면 좀 더 전일 수도 있겠죠.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된 영상에 음지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1편 영상과 마찬가지 오늘 또한 특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은 원서 접수할 때 꼭 3년 특 10년 특례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3년 특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10년 특례 그 대학 전형에 지원할 때 특히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 거기에 따른 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있어 유의사항에 관련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저희가 2025학년도 후기 9월 신입학 전형 원서 접수에서 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셨던 우리 주성규 실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2년 특례 원서 접수 주요 유의사항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유의하실 거는 비교과 활동 목록표 작성 유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서울대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죠? 서강대 여기서 저희가 그 발췌를 해왔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접수를 하시다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는 가이드 파일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그 전형 참고 자료 제출 참고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따온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 중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서울대 같은 말이 좀 복잡하니까 서강대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준하는 서술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요. 그죠? 뭐 물리 4회, 화학 3회, 수학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교과 우수성 받았다. 이렇게 간단히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보면 대학마다 우리 또 비교과 활동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교과 활동 제출하는 양식들이 이제 대학마다 좀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전형 참고 자료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보충자료 목록표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확인서, 고려대학교 교내활동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때 이제 보면 그 내용을 이제 증명서에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활동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칸이 주어지는데 특히 대부분 대학들 50자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한을 50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300자까지, 서강대학교가 300자까지 두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본인 활동했던 내용들을 대학에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어필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 칸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실 문서 제목이나 아니면 어떤 보면 뭐 상 같은 상을 받았으면 그 상의 제목도 되게 단순하고 그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대학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300자의 칸을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내용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자료 중에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가지고 교과 우수상도 뭐 물리 4회, 화학 3회, 수학 4회 왔다는 것까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이 좀 뭐랄까 정말 노력해서 정말 우리 학교에서 학년별로 3명밖에 안 주는 어떤 그러한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학생의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장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이 아무래도 써 있는 것처럼 학년별 3명에게만 주어지는
뭐 교과서 수상을 10회 이상 수상했다라고 그게 나름대로 자세한 내용을 풀었는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절주절 뭐 너무나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사실 300자는 분량을 안 줬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길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00자가 일단 칸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칸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들 학생들 때문에 너무 서술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홍규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효과 활동 그 저형 참고자에 취할 때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써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다시 보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서강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 준한 내용을 입력을 넣었을 때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상세한 내용들을 그 비효과 활동 목록에 뭐 비과라든가 내용 입력란에 적는 것을 대학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여기도 안 넣었지만 그 최근에 그 온라인 공동 이슈 설명회가 있었죠. 거기서 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교과 활동 목록표 작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준하는 네. 많은 내용을 담으면 물론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더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 평가는 평가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평가관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건 평가관의 관점에 좀 따라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평가관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대학에서 보겠습니다. 원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주요 대학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 평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학생이 굉장히 했던 활동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평가관에게 전달해서 평가관의 어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평가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서류 제출의 준비의 기본 원칙은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관의 입장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넘어갈게요. 일단 다음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두 번째 같은 비교과 활동 이제 교내 교회 혹은 공인 성적 취득 시점 이런 건 대학에 따라 인정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연세대 같은 경우는 네. 교내 활동밖에 보지 못해요. 네. 그런데 재학 중 기간에서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네. 근데 다른 대학들도 그런 얘기가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다 대학마다 인정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다 한 번씩 준비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적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득한 성적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올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2025학년도 전기 전형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득한 성적 제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025학년도 후기 전형 모집 요강부터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성적 자료의 취득 시점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점만 인정하겠다라고 제안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만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활동 목록에 대한 증빙서를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자료를 냅니다. 첫 번째 목록표예요. 이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목록화해서 보여주는 자료고 네, 그 다음 자료 같은 경우 이제 이 목록 개별 목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대학교가 보통 증빙 자료 다 첨부를 합니다. 한양대 네, 같은 경우에 15개까지 가능하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중대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 이러한 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건 물론 이거는 올해 후기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내년 이제 전기 전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연세대랑 고려대 같은 경우는 목록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의 확인 그리고 서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그러니까 것 차이점이 같아요. 분명한 거는 특히 연대하고 고대가 두 학교가 연세대학교는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 목록과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출신 학교의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한데 또 여기서 연대하고 고대가 또 차이가 있어요. 연대는 그냥 비교과 활동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학교 서명을 받아서
고려대학교는 교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그 문서에 대해서 학교에 확인을 받은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사용장은 미리 점검할 것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한 게 없어요." 라는 네, 말씀을 정말로 말씀하시거든요. 네, 특히 뭐 A 레벨이나 IB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만 해 가지고 이런 네, 활동 한 개도 한 게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IB 같은 경우는 뭐 CES, 카스트라고 하죠. 리포트를 요청을 하시든지 학교 담당 선생님과 카운sel러 선생님과 필히 꼭 상담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충분한 수의 의미 있는 그런 활동 증빙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상장이나 이런 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certificate이나 이거를 모집영화 뜬다고 해서 이제 바로 받지 않으세요. 보통 어떨 때 받냐면 출국 직전에 보통 졸업이 뭐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겠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슬슬 다가올 때 그때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사이에 그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면 학교에서도 급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미리 준비한 것보다 이제 뭐 certificate이나 이런 상장 부분에 대해서 뭐 누락이라든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그죠? 목 테스트나 아니 파이널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나서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신 센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연세대 고려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학위 그렇죠. 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예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고려대 교내 활동 확인서인데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아래 지금 빨간색 부분에 보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확인자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서명이 있죠. 이 학교 담당 선생님 네, 서명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고 똑같이 연대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추가적인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나왔지만 앞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확인자의 성명, 학교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학교 선생님 성명, 기관, 그 학교 이름이에요. 네, 직위, 이메일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주요한 유의사항인데 일단은 제가 그림에 얼리버드라는 걸 적어놨잖아요. 아까 제가 미리미리 받아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네. 입시 준비는요, 별거 없어요, 사실. 미리 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하시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빠짐없이 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공문서 발급입니다. 정부 24시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영사관을 찾아가셔도 되겠지만 이게 대도시에 사시는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공문서 발급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도시에 살지 않고, 그죠? 어, 영사관, 대사관도 아니에요. 영사관 가려고 하는데, 차로 4시간 가야 돼요. 아니면 10시간 가야 돼요. 이런 곳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이게 뭐 남미, 오지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동남아 중심도 있죠. 지역에서도 네. 그런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24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생 명의의 공동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공인 인증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미리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정부 24시에서 정부 24시. 네. 학생 명의에 대한 공문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럼 굳이 뭐 영사관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차피 가시긴 해야 돼요. 왜냐? 영사 확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학사 일정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스쿨 캘린더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해외에서 다녔던 모든 학교에 대한 학사 일정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어느 학교는 뭐 고등학교 때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 다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엔간하면 전학년에 네,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모든 전화를 낼 것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 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가 한국 학교는 없어 보이는데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뭐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표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장 꽝 찍어서 PDF로 올리셨어요. 다 개별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네.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학증명서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전입 전출 날짜를 좀 표기를 해야 예. 된다는 거. 연원 그렇죠. 일까지 정확하게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학교 재학증명서 어떻게 떼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생기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네. 학교 참고하시면 될 것 생활기록 같습니다. 자체가 재학증명서의 기능과 성적증명서의 기능을 그렇죠.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출신 학교 소개 자료, 스쿨 프로파일, 또 학교에 요구하시면 받을 수가 있죠. 예, 참고로 그렇죠? 스쿨 프로필의 좀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교의 규모. 그럼 학생 수가 대표적으로 학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죠. 그 외에 그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어떤 성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느냐. 표준학력 평가 과정 운영하고 있다. A레벨이야 IB라든지 AP 과정 운영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개별적 어떤 과목들을 주로 이수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해당 시험의 평균과 비교해서 그 학교의 재학생들이 응시한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마지막으로 얼마큼 우수한 대학으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대학 입결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된 이 내용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이거 꼭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하지 않아서 이러한 양식이 구하기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우는 뭐 학교 웹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발행한 자료를 그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학적 관련 서류 유효기간인데 보통 학적 관련 서류 유효기간이 있나요? 보통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 유효기간 뭐 때문에 좀 문제가 되냐면 보통 이제 공문서 발급에서 문제가 네.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미리 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모집 요강에 보면 특히 이번 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부터 된다. 2월부터 뭐 발급된 서류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서강대라는 데 보면 3월부터 된 발급한 서류만 받아요. 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부분 이제 발급 일자도 좀 네. 중요하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특히 뭐 같아요. 자격조건 관련된 핵심적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말씀했던 것처럼 학생 학적과 관련된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는 미리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을 떠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봐서 준비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뭐 출입국 사실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자격 심사 관련된 핵심적인 서류 중에 이런 우리 주성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급해야 될 일자가 정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모집 요강 내용들 정말 꼼꼼하게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학교 발급서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서 보면 그러니까 한 학교를 쭉 10년 동안 다닌 친구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네. 우리 3년 특례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특히 경우는 별로 시니어 학생들은 없죠. 굉장히 학교를 많이 옮길 그렇죠? 수밖에 없죠. 다니다 그렇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렇죠.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했던 경우는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그건 미리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인 인증 시험 관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막상 서류를 이제 업로드 해야 되는데 네. 아이디를 몰라요, 학생이. 네. 비밀번호를 몰라. 네. 근데 공인 인증 시험은 아이디나 비번을 같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그렇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그걸 못하면 그냥 그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공인인증 시험 자기는 뭘 받고 어떤 시험이 있었고 아이디나 비번 무엇이고 그렇지. 그걸 이런 걸 미리 대학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여부 확인할 때 필요한 아이디하고 비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 저희 후기를 준비하면서도 있었지만 이전에서도 계속 이제 물어봤던 것들 중에 좀 생각났던 거 이런 걸 좀 정리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좋고 일단 첫 번째 같은 건 전적 학교의 폐교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는 공립이 아닙니다. 보통 네.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항상 망할 수가 있죠. 네. 학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자학교의 폐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건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되고, 다행인 건 만약에 뭐 이번 달로 이제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가 네. 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다닌다 하시면 7일 지나면 이제 사유서나 확인서를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무조건 학교 측의 그 증빙 서류라고 그러죠. 우리는 폐교 이것 때문에 확인서 그렇죠. 네. 폐교했다. 이 정도는 꼭 받으시고, 플러스 학적 확인, 성적 증명서는 꼭 받아두시고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기서 아마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한참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그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 시점으로 했을 때는 좀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학교가 없어진 경우 많긴 한데 실제 많이 발생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학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미리 서류를 다 받아놨다고 한다 그러면 서류를 안 받은 거는 문제가 되지만 받아놓았다 준비가 끝났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없어진 것만큼은 좀 유연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크게 엄청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크립트 발급 불가인데요. 성적표는 총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죠. 첫 번째 리포트 카드, 두 번째 트랜스크립트 이렇게 되는 건데, 리포트 네, 카드는 똑같죠. 선생님 코멘트 다 달려 있고 성적은 뭐고 출석률 뭐 어텐던스 어떻고 이런 거 다 달려 있는 게 리포트 카드입니다. 근데 보통 학교는 대학교 같은 입시 같은 경우는 리포트 카드는 거의 권장하지 않고요.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간략하게 성적표를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초등 레벨,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네, 그건 괜찮다라는 그렇죠. 거 보시면 될 그래서 것 같습니다. 트랜스크립트가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리포트 카드로 대체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네, 세 번째, 스쿨 캘린더나 스쿨 프로필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라면 뭐 캘린더나 프로필이 있는 건 당연할 텐데, 의외로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학생이나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자를 만드신 다음에 학교에게 확인 도장을 만들어서 원본 대조필의 성격이죠. 그것도 있고 만드셔서 아니면 그 내용이 하셔야 될 것 학교에서 같아요. 발행한 학교의 내용과 사실이다. 음, 이런 특히 출신학교 프로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증명 기능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학교 입자가 네, 동일하다라는 거에 증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편 접수인데요. 제가 이제 일부에서 제가 학번이 공학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온라인 접수로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 우편으로 다 보냈어야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그 학원 일을 거의 시작했을 때 2010년대, 네, 그때도 보면은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먼저 입력을 하고 다 출력을 해가지고 표지 붙여가지고 우체국으로 등기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우편 접수를 하는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집 용어를 꼭 보셔야 되고, 네, 당연히 온라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 입시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사진을 못 찍었을 경우인데, 이런 거 지금 저희 뒷면에 지금 흰 벽 보이시죠? 그죠? 깔끔한 옷에, 그죠? 귀걸이나 머리띠 하지 말고요. 안경은 괜찮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신 다음에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사진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업로드 사이트에 보면 사진 편집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깔끔하게 올리시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어로서의 소통의 부재인데, 이건 학생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보통 어머님들이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영어를 그럴 때는 좀 학생을 통해서 좀 학교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7번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경우, 이런 거는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이랑 이제 논의를 해보시면 분명히 아이의 활동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던 활동이 너무나 좀 사소해 보여서 그게 과연 대학 입시 학생을 평가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 갖고 이제 준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막상 학생이나 아이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활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그게 평가가 된다 했을 때는 의미 있는 활동 자료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내용들을 제출하려고 하면 증명서류가 필요한 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학교 카운슬러나 담당 선생님 상담 후에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덟 번째 서류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서 있었던 네, 일이죠. 그렇죠. 저번 원서업소 성대였죠, 진행하면서 그죠? 네. 성대 학교 원서 업로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냥 기한을 좀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예,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네네, 학교에서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한이 나와 있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기한은 보시고 체크하시고 올리셔야 된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그 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먹기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바빠요. 애들 뭐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해야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복수국적자 문제인데, 복수국적자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깜빡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어떤 대학교는 뭐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쓸 것, 어떤 대학교는 좌측 상단에 뭐 수험번호 이름을 쓸 것, 어떤 대학교는 그냥 스캔만 해서 내세요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대학교에 있는데 내가 우측 상단을 써야 되는데 빼먹었네, 아, 그러니까 불이익을 한마디로 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그럴 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 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워낙 이제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입시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혹여라도 내가 준비한 서류가 잘못돼서 아이한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긴장하게 되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의사항들, 그 주의사항들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00% 맞춰서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혹에 틀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나 자격 요건이나 평가에 있어서 약간 누락된 서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누락됐네? 불합격? 아닙니다. 이게 서류 제출 보완 기간이란 제도가 있죠. 네. 특히 이제 서강대는 그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었으니 이걸 보완해 주세요라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 해당 그 기한이 있거든요. 뭐 4월 25일까지 해주세요. 아니, 오늘까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한을 넣어서 발송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만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정도에서 진짜 특히 2026학 5학년도 12년 특임 후기 9월 입학 전형 서류 제출 직접 진행하면서 학부모님 단톡방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제 발견, 또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원서 접수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도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일단 조금 그래도 이 정도만큼은 핵심적인 내용들로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네. 예. 이제 벌써 또 이제 2026학년도 전기전형이 아직 뭐 모집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영상 공개할 때 이제 발표된 대학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 이제 2026학년도 전기전형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계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요 파이널 컨설팅 이번에 이제 원서 접수하는 2026년도 전기니까 내년 3월에 입학한 학생들, 고학생들 재능및 특별전형 3년특에 12년특에 요 이제 보면 내용들이 보면 뭐 벨트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12년 특 같은 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를 도와주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원서접수에 필요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의 준비부터 그 내용의 감수 그리고 원서접수 대행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광고 내용들을 잠깐 담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세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뭐 배치 컨설팅, 배치 상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별 이제 비교과 활동 목록표를 제작하는 거. 그런 다음에 뭐
보통 첨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증빙서를 어떤 식으로 발급받아야 되는가? 다 간단하게 상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코칭을 해드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카테고리 1이 될 것 같고요. 네. 카테고리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선생님 지금 한 3분 정도 했죠. 2분은 거의 박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12년 특례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이런 걸 세팅을 해놨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저희가 거의 특례를 거의 한 원장님 같은 경우 17년 차. 17년, 네. 18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일단 대학별 필수 서류 제출을 이제 점검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학은 어떤 걸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서류 필수가 들어가니까 꼭 발급받아 달라. 아니면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자격권이 다 다르죠. 해외 주재원도 있을 거고, 그죠? 연구원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도 있을 거고, 선교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 서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격 조건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런 검토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이런 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그런 한마디로 자격 솔루션을 말씀을 조건에 문제가 해주셨죠. 발생할 경우에 그걸 이제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자격 조건의 기본 사항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 대학에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명하는 기본 자료가 사유서고 그리고 그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넷 원서, 이건 원서 대행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넣고 어떻게 PDF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PDF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대한 내용이고, 똑같이 접수 대행은 저희가 직접 다 올려드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고요. 보면요. 아마 이제 지금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예. 일단 원서 합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모집 요강이 나오면 요 이제 이게 대기업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7월 7일부터 11일 중에 아마 3일 요 기간 중에 정기 전형은 후기 전형과 다르게 후기 전형은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개를 대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6개 대학의 원서 접수 준비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날짜 불과 일주일 사이에 3년 특례 같으면 6개 대학, 10년 특례 같으면 무제한이 되겠죠. 기간 중에 그 전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기간이라는 거 미리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서울대학, 그 다음 주는 연대고대, 그 다음 주는 한양대, 성대, 성황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는 일주일 만에 다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거 예, 보시면 다음 될 것 같고요.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남들 이런 절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에 나와 있죠. 4월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5월 된다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번 2026학년도 3월 신입학 전기전형을 준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 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원서 접수가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 컨설팅 프로그램의 세부 스케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 내용들은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씩은 시점이 조정되는 것이 당연할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 영상에서 이왕의 원서 접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고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2편을 거쳐서 다가 재촬영을 거쳐서 나는 힘겹게 어렵게 2020학년도 후기 어려웠던 만큼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비슷하게 어려웠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는 굉장히 일정이 빠듯한 상황인데 그래서 원래는 먼저 거 영상 그냥 그대로 사실 제가 정규 방송이거나 어떤 그런 구독자 수가 저희가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채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까도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음지대 상태 때문에 제대로 그 내용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다시 해서 다시 이제 공개해 드리고요. 자, 아무튼 2편에 걸쳐 이어졌던 영상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아마 현재 진행일 수도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 3월 신입학 전기준영 모집영화 발표하고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 항상 제가 승입시정보 관련 설명드리면서 항상 어머님들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아시죠?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모집 요항을 다운로드해서 그 내용을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전형 방식의 복잡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다 보니까 또 심지어 대학들이 그런 제출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주의사항들을 아니면 작성 방법을 준비한 것에 대해 설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매년 어떤 제도나 형식을 바꾸면서 그런 디테일한 유의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원서 접수하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해외에서 학생들 우리 학생 지도해왔던 길러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한국대학 입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던 학생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